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반이용섭 연대에 나섰던 새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구도가 요동치게 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분쟁에 휘말렸던 국내 철강업계가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 한숨 돌렸지만 체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봄비 속에 영암 월출산 자락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왕인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출마를 선언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갑자기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민영배, 최용호 예비후보는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구도가 요동치게 됐는데요. 먼저 윤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저 윤장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의 면접에 참여하고 예비후보 등록 시점 등을 고민하던 중에 내려진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을 앞두고 이른바 안철수 사람이라는 정체성 문제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등이 재선 행보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시장은 재선 도전은 포기하지만 민선 6기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민선 7기에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며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했습니다. 광주 정신의 개선과 함께 올바른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내놓고 지지할 수는 없지만 광주 정신, 미래 비전, 새로운 등의 행간을 보면 강기정 예비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강기정, 민영배, 최용호 예비후보와 함께 이용섭 예비후보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는 등 반이용섭 전선을 형성해온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번엔 반이용섭 연대에 나섰던 후보들을 살펴보죠. 3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고 현직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경선 후보는 7명에서 이제 4명으로 줄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민 공동정부 구성을 내세우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강기정, 민영배, 최용호 후보. 여론조사와 수기 배심원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단일 후보는 강기정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변화를 위한 이 물길을 시민들께서 더 큰 물줄기로 거대한 강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결론을 내고 세 후보 모두 결과에 승복할 정도로 단일화 절차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장 경선 참여를 접게 된 민영배, 최용호 두 후보는 강기정 단일 후보를 치켜 세우며 지지했습니다. 시민 단일 후보, 또 하나는 최강 민주 후보로 부르겠습니다. 두 후보는 약속했던 대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강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일 후보가 결정되고 윤장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강기정 후보와 양향자, 이병훈, 이용섭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1차 컷오프를 통해 경선 후보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단일화 작업이 진행된 만큼 후보 4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위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남북 정상회담 전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이번 달 셋째 주에 결정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발 관세 분쟁으로 인해 한때 크게 마음을 졸였었죠.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 한숨을 돌렸지만 철강업계는 체질 개선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은 무역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 면제국이 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물량의 70% 수준으로 수입 거토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단 160여 개 연관업체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체 수출 물량 1,600만 톤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은 2% 수준으로 알려져 비중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무역 분쟁이 지속돼 2차 철강 가공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연쇄 침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광양 지역의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도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은 철강제 가공 및 물류 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의존도가 높은 연간 산단 내 업체들 또한 사업 다각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포스코는 주력 산업인 철강 외에 인프라, 신성장 등 3대 핵심 사업을 4대 4대 2 비율로 다변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광양제철소에는 국내 처음으로 연산 1,5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인증 절차를 거쳐 국내 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초부터 불어닥친 철강업계의 무역 분쟁.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광양국가산단의 철강 산업 체질 개선은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요즘 이렇게 만발한 꽃들 덕분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해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영암 월출산자락에서는 왕인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화사한 벚꽃의 향연과 함께 왕인 박사와 백제 문화를 돌이켜보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까지라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솜사탕처럼 새하얀 꽃물결이 백리 벚꽃길을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벚꽃 내음, 바람에 날리는 꽃비에 창춘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에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 한 컷 한 컷 기억됩니다. 벚꽃이 이렇게 만개된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벚꽃도 좋고 이 산세도 좋고 너무나 좋잖아요. 설나무도 뭐도 파랗게 살아가고 있고. 벚꽃과 함께 남도 봄 소식을 알리는 왕인문화축제가 월출산 자락에서 개막합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왕인 박사를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축제의 백미는 왕인 박사 일본 가오. 왕인 박사가 영암 상대포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당시 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로 관광객과 주민 3천여 명이 함께합니다. 또 왕인 추모 한시 백일장과 왕인 박사 춘향제, 당시 복장을 입고 치르는 천자문 경전 성독대회, 백제 차문화 시연회도 열립니다. 깜짝 이벤트인 보부상 경매쇼,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는 축제의 흥을 더욱 돋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연속 문광부의 유망축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좀 더 열심히 해서 우수축제로 한 걸음 발돋움할 그런 계획인데요. 왕인 박사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일본 사절과 10여 개국 대사들도 내일 개막식에 참석해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왕인문화축제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섬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 좌초된 쾌속선에서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옵니다. 탑승객 163명이 구조되긴 했지만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한 해 30여만 명이 찾고 있는 신안 흑산도를 오가는 유일한 수단은 백길. 기상 악화로 연간 110일 이상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안개를 이유로 10일 이상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주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의 관광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흑산공항은 최소 8시간 이상 걸리는 수도권과 흑산도의 접근 시간을 1시간 이내에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경제 타당성 분석에서도 기준치인 1보다 훨씬 높게 나와 사업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됐지만 2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심의 통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운운하면서 환경부에서 계속 발목 잡기 한다는 것은 지역 편향적인 정부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속해 있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크게 7가지. 이번 주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면 심의 일정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개항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반드시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끝나야 합니다. 기본 설계가 끝났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도 주민들과 전남 지역 사회단체는 공원계획 심의가 지연돼 사업 차질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 앞 집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 명함을 이용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완도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올 1월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배수문 인근 뚝방에서 돼지 3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은 마취제를 투여해 3시간 30분 만에 포획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에 돼지 농가가 없는 것으로 미뤄 돼지를 싣고 가던 차량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보고 구청에 돼지를 인계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공사가 또다시 5월 초로 연기된 농성 지하차도 개선 공사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특별 교통안전 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농성 지하차도가 부분 폐쇄됨에 따라 서구청에서 화정역 구간에 양방향 좌회전을 금지하고 대신 강문회과 사거리에 임시교차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9월까지 6단계에 걸쳐 지하차도를 부분적으로 폐쇄하고 내년 말까지 개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것에 대해 모든 사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 김 회장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금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